지난 6일 저녁에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 해운대구에서 한 횟집에서 만찬을 했는데요. 그때 그 사진이 공개돼서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영상 보고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 성공을 위한 서울시는 지난해 10월에 부산시와 엑스포 유치 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실무 협의를 해오고 있고요. 상공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를 위해서 원팀으로 뛰고 있는 만큼 방금 서울시장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미리 협력을 많이 한 모양이네. 우리한테는 박영선 시장이 도와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 이번 회의 끝나고 박영선 시장하고 다시 협의해서 저희들이 할 일을 찾겠습니다. 오늘 대통령님께서 이 주제에 한정하라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날은 부산 박람회 유치 관련해서 먼저 회의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만찬이 있었던 건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이 그 만찬이 끝나고 나서 이제 각자 시도지사와 대통령이 함께 인사를 하는 사진입니다. 공식적으로 공개된 사진은 아니고요. 아마 시민들에 의해서 찍힌 사진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일렬로 도열해서 대통령과 악수를 나눈다든지, 계산은 누가 했냐라든지 여러 가지 좀 논란들도 나왔습니다. 박자환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일단은 대통령의 행사가 대부분 이제까지 비공개로 치러집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비공개로 하더라도 원래는 관료들 따로 또는 그 광역 단체장 따로 또는 정치인 당 직책을 맡으신 분 네. 따로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광역 단체장, 그다음에 장관, 총리, 의원. 장관, 그다음에 의원들까지 네. 이렇게 망라해가지고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런 점에서 보면 평가를 원래는 신선하다 이런 평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저희 부인이 이쁘면은 처갓집 말뚝 보고도 절한다고 이게 얼마나 밉보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정말로 신선하게 부산의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 일시 단결한 모습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조폭이냐? 굉장히 권위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네. 용산으로 이전한 이유가 뭡니까? 국민과 소통하겠다.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일련의 평가가 지금 뭐냐 하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좋게 해석하면 화합의 장으로 보일 수도 있고 정말로 여야를 뛰어넘는 그런 행보로도 보일 수 있는데 국민들이 굉장히 권위적이고 그런 행보로 본단 말이에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뭐를 해도 국민들에게 이렇게 밉보일 수밖에 없는 것들이 국민과 국민의 원하는 눈높이에 그런 행보는 사실 크게 관여하지 않고 본인들이 하고 싶은 것만 하니까 이런 사진도 그렇게 오독을 일으키는다는 거죠. 물론 일렬로 서 있는 모습 자체가 안 좋긴 하지만 배열이 조금 바뀌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워요. 이런 거 보면. 왜 이렇게 밉보이는 평가를 받을까요? 시각의 차이일 것 같긴 합니다만. 사실 윤 대통령의 강점 중에 하나는 이게 스킨십 있잖아요. 이런 스킨십을 좀 좋아하고 잘한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저 자리는 조금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전 정부가 총력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날은 외국에서 이제 엑스포 준비가 잘 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실사단이 부산을 방문했어요. 그래서 우리 정부 측도 만반의 준비를 해서 실사단에게 설명을 하고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고, 그리고 시도지사들 다 모인 자리에 이제 회의 끝나고 저녁 식사를 한 자리입니다. 근데 권위적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저게 너무 비권위적이라 생긴 자리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부산 백스포에서 회의를 하고 시간상 만찬을 해야 되면 예전 같으면 어디 특급 호텔로 옮기든지 아니면 백스코에 이제 마련을 해서 식사를 하고 끝냈을 텐데 이제 그 횟집에서 식사를 한 거죠. 하고 나서 대통령이 먼저 일어서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다 따라 나와서 인사하고 그리고 헤어진 건데 그게 이제 사진에서 보면 이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오히려 비권위적인 성격의 행사를 끝내고 나온 자리고, 다만 아쉬운 것은 경호상의 이유에서라도 저렇게 대통령이 일어서서 먼저 이석을 할 때 다 우르르 쫓아 나오질 말고 예. 인사를 하더라도 그 안에서 내부에서, 끝내고 예. 먼저 좀 분리해서 이동을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뭐 저 자리에 사실 야당 시도지사들도 와 있었고 여야가 이렇게 함께 협력하는 자리가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있는데 뭐 그 엑스포 유치하는데 여야가 따로 있냐라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꼭 지적할 사항만은 아니다라는 건데요. 그럼 아니, 국회에서 이번에 부산 엑스포를 꼭 유치해야 된다는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뭐 여야 당 대표도 우리 이재명 대표도 참석하셔서 만장일치로 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사단이 현장에 있었죠. 네. 예. 또 저희는 이제 4.3 추념식까지 마치고 급히 올라가지고 그 만장일치 결의안 채택하고 전달까지 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이제 뭐 꼭 유치하기 위해서 저렇게 여야 다 모이고 그러니까 지자체장들까지 해서 식사하는 거 사실 뭐 그걸 가지고 과도하게 비판하는 거는 뭐 저희가 볼 때도 바람직하진 않은 예. 겁니다. 근데 이제 저 사진을 볼 때 네.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저 시간 식사할 때는 이제 당 대표와 우리 민주당 지도부와 광주를 내려갔었습니다. 이제 광주 갔다가 다음 날은 이제 학식 천원 학식 현장에도 가고 나주에 가서 이제 농민들하고 간담회를 했어요. 근데 네. 정말 농민들께서는 양곡관리법 이번에 처리했는데 대통령 거부한 거에 대해서 강한 정말 섭섭함과 분노를 표시하더라고요. 이런 그런 분들께서 그리고 또 우리 국민들이 볼 때 지금의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 뭐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서 좀 못마땅한 분들이 볼 때는 저렇게까지 검은 양복 입고 도열하니까 저는 대통령이 아니었다면은 이게 뭐지? 하고 저도 이렇게 봤습니다. 올라오다가 봤어요. 눈에 그래서 띌 장면일 수 그럼요. 있죠. 저 부산 시내에서 저 사진도 대통령실이 배포한 게 아니고 어느 이제 시민께서 찍어서 예. 올리신 거 인터넷에 아니겠습니까? 올라온 사진. 저도 이제 그 사진 기사 보면서 이렇게 댓글 읽어보니까 우리 민심이 어떤가 보니까 네. 정말 다 안 좋더라고요. 안 좋아서 아까 우리 김 의원님 말씀대로 그냥 저렇게 도열하지 말고 식사 같이 빨리 하고 먼저 이동할 거면은 나 먼저 가겠습니다. 더 드시고 오십시오 하고 네. 간다든지 아니면 지금 국정 현안도 많고 뭐 농민 문제랄지 경제 상황 어렵고 하니까 정말 잘 유치해 주십시오. 이 얘기하고 회의 끝나고 식사 자리를 그냥 안 하고 네. 했었으면 더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사실 최수영 네. 의원님 청와대에서 네. 근무하셨었잖아요. 저런 그 행사 사진이 시민이 찍어갖고 올리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고요. 그렇죠. 차라리 청와대 전속 사진이라든가 이걸 공식 행사의 연장선상으로 네. 보고 이분들과 공식 행사를 했다는 성격으로 대통령실에서 이 자료를 배포했다면 이런 반응이 안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습니다. 저도 이게 과도한 비판이고 사실은 이게 정말 웩도독이라고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고 예. 그러잖아요. 대통령께서 일하시러 간 거 아닙니까? 예.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갔고 그다음에 그걸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전국 시도지사와 다 회의를 했고 네. 그래서 같이 소통의 자리를 갖기 위해서 만찬을 했고 다만 이 행사가 만찬만 비공개였다는 것 요게 문제였는데 이걸 가지고 비판한다. 근데 저는 이 점 하나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건데 대통령의 PI라고 하지 않습니까? 프레지던트 아이덴티티. 대통령의 정체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하는 이 PI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저건 좀 뼈 아픈 대목이에요. 왜냐하면 저것은 이제 전속이 찍어서 하든가 아니면은 저렇게 일렬로 하지 말고 만일 밖에서 인사할 상황이면은 현장에 있었던 책임자급 홍보나 의전에 책임자급들이 빨리 회의를 해가지고 네. 이 사진이 어떻게 비춰질지 이거 후속도 좀 논의해줘. 그러니까 네, 네. 현장 대응이 조금 기민하지 못했다는 측면이 있는데 사실은 저거는 굉장히 대통령이 오히려 소탈하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저게 만약 대통령이 권위적이었다 그러면은 이거 공개로 하고 딱딱하게 해 하는데 이거 그냥 비공개로 식사하고 야당 시도지사들과 함께 밥 먹고 헤어지는 건데 네. 이걸 자연스럽게 가다 보니까 저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 이게 말하자면 선한 의도가 결국 또 선한 또 결과를 낳지 않기 때문에 PI 대통령의 PI 측면이라 놓고 볼 때는 저도 홍보수석실에서 2년 반 근무했지만 예.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조금 기민하게 좀 판단해 줬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도 윤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면에서 조금 이렇게 트집을 많이 잡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권위적인 거를 보여주는 사진 같지는 않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것 같아요. 박찬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 사진이 여하튼 대중들에게 준 이미지 자체는 굉장히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게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저 장면 보고 뭐 조폭이냐 이런 비난이 나온 게 아니라 이미 수차례 윤석열 대통령의 이미지가 왜 그렇게 만들어졌냐는 거죠. 그동안의 정치권에 입문하고 후보 과정, 그다음에 대통령이 된 이후의 과정에서 술과 관련된 얘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네. 한두 번 나온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저녁에 술 많이 먹는 대통령으로 인식이 돼 있는데 거기에 검은 양복 입고 일렬로 쫙 서 있으니까 예. 이게 권위적으로 국민들에게 인식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시도지사들이 악수하려고 안 서 있기도 좀 뭐했을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그러면 비공개로 하든지 예. 아니면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이 좋은 취지를 갖다가 끝까지 잘 살려가는 게 정치라는 게 뭡니까? 국민들에게 잘 전달하는 거죠. 예. 국민들에게 어떻게 전달을 합니까? 광역 지사를 통해서도 전달할 수도 있지만 언론을 통해서도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정치지 어떻게 사진만 똑 떨어져서 또는 행사만 똑 떨어져서 이거는 격이 없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그것까지 네. 포함해야 되는 게 정치라고 봅니다. 네. 이 부산 횟집 만찬 자리에 사실은 한동훈 장관도 참석을 했었는데 최근에 예. 한동훈 장관의 그 화법이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또 영상이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요. 보고 오시겠습니다. 검은 수사를 잘해야 조선제일검인데 예. 지금 이재명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를 보면 이건 조선제일검은 아니고 거의 그냥 소 잡는 칼을 휘두르는 그런 방식인데 그래서 저는 조선제일검은 인정을 할 수가 없다. 이민경 의원이 그 장관님을 향해서 조선제일검이 아니다, 조선제일사다 이렇게 비판. 덕담하신 걸로 생각하고요. 저도 덕담 한마디 드리면 거짓말을 끊기 어려우시면 좀 줄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그 장관님 특유의 화법에 대해서도 여쭤봐주신 논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저는 제가 말하던 대로 하는 거고 그거 말하는 건가요? 웹툰 만화 그리는 거. 저는 못 보다가 오늘 봤는데요. 저는 공적 인물이니까 저는 풍자의 대상이 돼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과거에는 보면 이 정치권에서 이렇게 이런 거 왜곡해서 만들어 돌리고 하면 국민들께서는 그것만 보시고 판단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여러분들 다 그러시지만 실제로 생생하게 유튜브로 질문의 전 과정을 다 보시잖아요. 다 보시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 잘 통할 것 같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거 얘기 나와서 국민들께서 더 질문과 답변의 전 과정을 다시 한번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송파병에 나올 거라는 소문이 돌았다. 그 소문인데 아니라고 했어요. 한동훈 장관이 자기가 정말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 내가 나가겠다 그러면 서울 강북에 나가야지. 강북 지역에. 아예 안 나갈 가능성도 있습니까, 한동훈 장관? 안 나가지는 안 하죠. 안 나가면 할 일이 없는데. 장관하면 되잖아요, 임기 장관. 끝날 때까지 장관 할 수도 없잖아. 법무장관을 몇 년씩 하나 1년 하면 되지. 자, 김대 총장님. 저는 그렇게 나가는 그 쉽게 결심 그리고 나가서 정치를 할 사람 같다 그러면 그 국회 와서의 그 태도부터 좀 바꿔야지. 그 지금 같은 태도를 보이면 그 무슨 경쟁력이 있겠어요? 지금은 아주 오만 방자인데 글쎄. 이제 국회의원 나가면서 좀 달라지겠지. 국회의원 나가면서 정치는 달라져야지. 네, 요즘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워낙 이제 하는 발언들이 하나하나 주목을 받고 있다 보니까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소위 밈이라고 하죠. 만화, 웹툰까지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편의점을 배경으로 한 그런 만화인데 그 편의점 직원이 이것저것 물어보니까 한동훈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또 따박따박 또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한동훈 장관을 약간 좀 비판하는 투의 그런 만화가 지금 계속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정작 한동훈 장관은 이런 만화가 떠도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기분 나빠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주 쿨하게 반응하잖아요. 근데 네. 저는 이제 제가 더 주목하는 거는 이 만화가 나왔던 한동훈 장관의 맞상대가 MZ세대의 편의점 학생이라는 대학생이라는 점에 저는 제가 재밌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저는 사실은 지금 이 한동훈 장관이 젊은 세대의 상징처럼 돼 있고 굉장히 젊은 세대의 소구력이 클 거라고 지금 국민의힘이 인정하잖아요. 네. 그렇지만 저는 거꾸로 저렇게 패러디가 오는 풍자에 이 정말 MZ세대의 마음을 당신이 이해하느냐. 그런 측면에서 저렇게
저 만화를 그리고 웹툰의 원작자가 그걸 가져온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한동훈 장관이 저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화법에 똑같은 화법의 일치가 아니라 혹시 내가 생각하는 꿈꾸고 있는 정치 이런 것들이 민심의 불일치는 없는 것일까? 그것을 한번 돌아보라고 저는 저 웹툰이 나왔다고 봐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저는 정치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다면은 왜 나의 패러디 맞상대가 MZ세대의 20대 대학생이 더군다나 편의점 알바생이었는가? 이걸 한번 고민해 볼 지점은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73년생이죠? 72년생인가요? 네, 72년생, 73년생. 이래서 MZ세대와는 다른 이제 X세대, 저와 동년배 세대, 이런 X세대의 상징처럼 돼 있는데 실제로 X세대와 MZ세대의 이 세대 격차는 우리가 이 뭐 60대와 MZ세대가 갖고 있는 것 못지않게 크다라고 저도 절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패러디물이 나오는 것 자체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MZ세대가 X세대의 대표적인 한동훈 법무장관의 이 화법에 대해서 약간 좀 불만을 표시하는 거 이런 의미입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한 대변인. 이게 근데 좀 최 의원님이 좀 재미있는 지점을 했는데요.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한동훈 장관이 대선 후보 지지율 나올 때 저는 좀 꼼꼼히 본 적이 있습니다. 봤는데 지지율이 뭐 지금의 범 여권 후보 중에 잘 많이 나오잖아요. 후보라고 하기도 뭐합니다만 그 주자 중에 거론되는 분 중에. 근데 실제로 한 장관이 이른바 MZ세대라고 20, 30대의 지지율이 높지가 않아요. 물론 뭐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40대, 50대에서는 더 형편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이제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층이신 60대, 70대에서 높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저도 뭐 편의점 간 한동훈을 봤는데 상당히 저거는 뭐 한 장관을 좋게 평가하기 위해서 만든 웹툰이나 이런 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요? 예, 한 장관이 국회에서 여러 가지 말씀하신 걸 보고 못마땅해 하는 분들이 너무 아까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 말씀하신 것처럼 오만방자하지 않아? 도대체 저렇게 편의점 가서 저렇게 얘기하면 물건을 팔 수가 없어요. 계산을 못 하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을 봤는데 저는 이제 한 장관이 지금 계속 그 여당 내에서 벌써부터 1년이 좀 더 남았는데도 계속 출마설 얘기하고 선대위원장까지 얘기하시는 분들은 좀 전략이 좀 후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한 장관은 새 인물이 아니고 만약에 출마를 하고 국민의힘 들어가지고 선대위원장 맡는다고 하는 순간 헌인물 됩니다. 그래서 큰 영향력을 발휘할까 이런 생각이 들고 너무 자기 지지층의 사이다 소리 듣는 분들은 확장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재호 고문 같은 경우도 강북에 나가라고 하잖아요. 저는 정말 본인이 진짜 여권 전체에 도움을 주려면 강남 3구나 TK 같은 데 가시면 안 돼요. 그런 데 가가지고 거기 당선되면 뭐 하겠습니까? 그럼 한동훈이 아니죠. 저렇게 국회에서 저렇게 일일이 국회의원들 상대로 야당원 상대로 그냥 맞서는 분이 그렇게 편한 자리 찾아다니면 안 됩니다. 정말로 험지를 가가지고 한 표라도 도움되겠다는 자세로 정치를 하면 해야 된다. 이런 생각 해봅니다. 지금 한 대변인님이 말씀하신 거는 한동훈 장관이 이미 이제 헌인물이다. 만약에 선거에서 진두지휘를 하더라도 그 파급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김용남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 선거에서 진두지휘를 하기는 어렵겠죠. 기본적으로 정치나 선거 경험이 전무한 데다가 그 말이 쉽지 그 선거를 이끌어간다는 게 아직 정치적인 경험이 조금 그럼요. 부족하죠.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역량은 전혀 검증된 바가 없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어떤 지역구에 출마한다고 그러면 본인 선거 치르기도 급하지 어떤 처음 출마하는 사람이 본인 선거를 뛰어넘어서 본인 선거도 치르면서 아울러 선거를 전부 총괄해서 진두지휘한다는 건 거의 뭐 상상하기가 조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뭐 지금 송파병 얘기도 나오지만 뭐 강북에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 험지에 나오면은 경쟁력은 있다고 보시나요? 그거는 표를 까봐야 알죠. 표를 까봐야 하는데 소위 얘기하는 국민의힘 우세 지역에 출마하는 거는 당 전체적으로 봐도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약간 열세 지역이나 박빙 지역에 출마해서 거기서 표를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여준다면 비록 초선에 당선되더라도 정치적으로는 훨씬 무게감 있게 시작할 수 있겠죠. 근데 과거에 안대희 전 대법관께서 부산 해운대에 나오려고 하다가 험지 가라고 해서 마포 감 나왔다가
낙선하면서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도 정치적 그 리스크를 얼마나 질 수 있을지는 참 어려운 선택이 될 것 같아요. 당시 한대희 전 대법관은 한대희. 전국적으로도 인지도도 높고 네. 뭐 많은 분들이 아주 좋은 평가를 해주던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서울 그렇죠. 마포의 지역구에 출마해 갖고는 대단히 실망스러운 모습을 네. 많이 보여줬고 또 투표 결과가 그렇게 나왔거든요. 네. 그만큼 정치 신인이 본인 선거 치르기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네. 네. 아직 한동훈 장관이 뭐 선거에 나간다 안 나간다 이런 얘기는 안 했지만 지금 벌써부터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 거 보니까요. 관심은 뜨거워 보입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